자, 그러면 이제부터 한병희 씨가 누군지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셨지만 3월 30일, 지난해 3월 30일에 김선교 아주 그 최측근에서 김선교를 근접 마크하던 네, 그 사람이 바로 한병희 씨였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취재했을 당시에 작년 이제 취재했을 당시에 한병희 씨가 김선교 당선을 위해서 주변에 자꾸 밥을 산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식당도 이제 제보를 받아서 그 식당에서 밥을 먹으면서 주인과 대화도 했었죠. 그런데 이 식당 주인은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는 기자라는 신분을 이렇게 밝히기는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병희 오빠 잘 아세요? 그러니까 오빠라고 부르는 사이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인의 친오빠의 또 친구인가 봐요.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이 뭐냐면 제가 한 사장님이 사람들 밥도 많이 사주시고 돈이 되게 많은 분인가 봐요 라고 얘기하니까 오빠 친구니까 잘 알긴 하는데 우리 집에 와서 그렇게 밥 많이 사진 않았어요. 단체로 올 때 몇 번? 단체로 얻어 드셔서 그런가 보네. 단체로 얻어. 단체로. 네. 이렇게 큰 돈을 쓴 거네요. 이런 부분을 확인했었고요. 네. 그리고 이 한병희 씨가 가지고 있는 그 양평 포크에 에크미 포크라는 돼지고기 브랜드인데 이게 양평 유일의 돼지고기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로컬 푸드가 입점해 있죠. 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로컬 푸드 입점해 있으면서 양평군으로부터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그 당시에 제가 취재하면서 굉장히 놀랐던 게 저는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전진성 군수 소개로 뭐 이렇게 좀 같이 친하신가요? 뭐 이런 식으로 그 관계자한테 물어봤었는데 아니요, 김선교 라고는 답이 나왔었죠.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영상 네, 잠깐 한번 보고 오시죠. 네. 이번 취재는 경기도 여주양평 국회의원으로 선출된 김선교 당선인과 이권을 주고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인물에 대한 제보를 받고 시작됐습니다. 취재 결과 여전히 서울에 거주하는 한병희 씨에게 김선교 당선인이 군수 시절부터 각종 이권을 몰아주며 부적절한 유착을 이어간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들이 살펴집니다. 우리가 받은 단서는 그가 에크미 포크라는 육류 가공업체를 운영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에크미 포크는 양평의 유일한 돼지고기 브랜드로 김선교 당선인이 양평 군수를 지낼 당시인 2008년 탄생했습니다. 법인명은 양평포크 영농조합, 대표는 한병희 씨입니다. 서울의 지하에서 사업을 시작한 한 대표는 양평에 와서 크게 성공했습니다. 2014년 연매출 130억 원 수준을 돌파, 현재 양평포크 영농조합의 매출만 100억 원 가량 됩니다.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양평점과 용문점에서 판매 중이고 양평 공흥리와 옥천 강상 양동에 이어 강하 농협 하나로마트 입점도 준비 중입니다. 또 남양주 화도와 수동 진건 연평 진접, 강원도 춘천의 강남점, 여주 축협 등 학교와 교도소 등 관공서를 중심으로 유통돼 왔습니다. 그런데 양평포크 영농조합이 있는 자리에는 2014년 설립한 한빛FS라는 축산물 소도매 가공 주식회사가 하나 더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지도상에서는 존재를 찾기 힘든 한빛FS. 현장에서는 확인이 가능할까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간판에서 선명하게 드러나는 한빛FS. 영농조합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확인됩니다. 취재 결과 한빛FS 대표 전모 씨는 한병희 씨의 부인으로 확인됐습니다. 한병희 씨는 왜 굳이 다른 법인까지 만들어야 했을까? 김선교와 한병희의 유착은 어딜까지일까? 그러니까 굳이 한빛FS로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다 이제 로컬 푸드까지 입점이 되어 있잖아요. 거기서도 이 에크미 포크를 팔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돼지고기까지 이제 사면서 이게 어떤 이름으로 찍히는지를 좀 확인했었어요. 네, 거기까지 한번 계속해서 이어서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는 현장 관계자로부터 한병희 씨를 양평으로 불러 돼지고기 브랜드를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김선교 당시 군수라는 사실을 직접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한빛 FS는 저 회사 이름이고요. 네. 에크미포크는 브랜드. 그게 저 군에서 지정해가지고 하는 군 브랜드예요. 저희가 회사가 두 개예요. 영농조합법인하고 네. 그리고 이제 일반 주식회사하고 두 가지로 운영을 해요. 회사는 따로따로인데 네. 어차피 같이 운영을 하니까 굳이 근데 그렇게 하시는구나. 저희가 이거 여기만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아, 농협 하나로마트를 한 16군데 정도 거래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양평포크 영농조합법인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한빛 FS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그래서 아. 따로 그걸 해놨어요. 사장님이 한병희 한 명이. 아, 네. 네네. 잘 아세요? 여기서 좀 유명하시지 않아요? 양평에서는 그래도 좀 저거 해죠. 많이 활동하시죠. 그 전재성 군수 때 많이 이렇게 해줬나 봐요. 아니 그 전에 네. 김성교 의원님이 군수님 하실 때 이 브랜드를 만들으시고 아. 저희가 원래는 서울에서 이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농협 하나로마트만 납품을 했었어요. 네. 지금 의원님이 군수님이셨을 때 양평에 브랜드가 없으니까 내려와서 브랜드를 만들어 줄 테니까 운영을 해라 그래서 저희가 양평으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렇구나. 아. 이 현장 관계자 알고 보니 양평포크 설립 시부터 함께한 사람으로 사정을 매우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는데요. 한빛 FS에서도 그의 이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명함은 주식회사 한빛 FS 도드람 대리점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군 지원을 받는 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양평 돼지를 취급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평 돼지를 도축하면서 도드람과 태흥이라는 브랜드를 같이 받아요. 아무튼 결과적으로 양평 돼지를 받아서 파는 것보다 도드람과 태흥 것을 받아서 파는 게 더 많아요. 도드람은 경기도 이천, 또 태영은 전라도 익산에 본사를 둔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양평포크 영농조합으로 양평군의 각종 지원을 받지만 사실상 대기업 대리점을 하며 물건을 받고 주식회사 법인을 하나 더 만들어 팔면서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양평군 의회에서도 2014년 굳이 도비와 군비를 들여 에크미포크를 지원하는 문제점이 거론된 바 있습니다. 에크미포크 돼지고기 유통사업 부분에서 국도비가 조정되어서 증감 내역이 있습니다. 이상 변동 내역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현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축산물 생산 유통 기반 구축 지원 보조 사업인데 군비가 3억 6,750만 원이 들어갑니다. 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지요? 이 사업은 저희 양평의 돼지고기 유통기반 시설을 하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한 3년에 걸쳐서 경기도에 지원을 요구했었는데 계속 경기도 도비 예산이 반영이 안 되다가 금년에 추경에 예산이 반영이 되는 사항인데 용문면 마룡리에다가 돼지고기 유통시설을 설치해서 수도권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 저희 양평군에 에크미포크 돼지고기 유통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비가 아까 3억 6,750만 원이 들어가는 건데 총 5억 2,500만 원에서 정말 적은 도비는 고작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에크미포크가 우리 친환경 로컬푸드 서울 서초동 직매장에도 공급이 되고 있고 거기에 물맑은 양평한우라고 우리 물맑은 상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어떤 예를 들자면 농업법인이든 양평에 있든 또 돼지 양평한돈이든 어떤 특정 양평의 이름을 알릴 수 있는 상표 등록이 돼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은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아까 양평에 생산되는 모든 한우는 물맑은 양평한우로 서초동 직매장에서 소고기가 팔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크미포크라는 것은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에 자기 홈페이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정보가 없어요. 이게 적어도 양평 생산자 단체 조합인지 개인 어떤 특정인한테 우리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물맑은 양평한우라는 브랜드가 있고요. 돼지고기는 양평 에크미포크라는 상표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리고 지금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돼지고기 유통기반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은 양평포크형 농조합법인에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저는 지금까지 듣는 것을 다 에크미포크라는 말만 모든 언론 보도든 뭐든 괄호 열고 닫고 에크미포크 대표 한모모 이렇게만 봤지 양평이라는 말이 항상 거기에 누락이 됐었어요. 그러면 아까 그 뒤에 그 법인 이름도 양평물맑은 이렇게 법인 돼지고기 영농조합법인이 있다면 그런 상징성 적어도 대외적으로 양평 에크미포크라는 거에서 주민들이 봤을 때 아, 양평에 양평한돈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어떤 유통지원이구나. 합당성이 있구나. 이렇게 좀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 그거는 시정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병희 씨 사무실에 함께 입주해 있는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 여기서도 양평 포크 삼겹살과 목살 등을 판매 중입니다. 여기 에크미 포크 그러면은 거긴 어느 거예요? 다른 것도 많이 있으실 텐데 장소 선정이 혹시 뭐 거기서 월세를 싸게 해주신다라든지 뭐 그런 게 있었나 보죠? 네네. 다른 특별사항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다른 특별사항이라 그러면은 뭐 싸게라든가 무슨 영농조합이기 때문에 뭐 어쩐다 우린 저린데 전혀 그런 거에는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월세는 내고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요. 이곳에서 양평 포크 목살을 한번 사봤습니다. 영수증에는 한빛 FS 이름으로 찍히죠. 다른 품목 구매 영수증에는 양평 친환경 로컬푸드로 찍히는 것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양평 포크 영농조합의 이름으로 팔며 로컬푸드가 월세도 내고 판매까지 해주지만 수익은 한빛 FS가 함께 챙기는 셈입니다. 영농조합과 달리 한빛 FS를 통해 물건을 팔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피해갈 수 있기 때문은 아닐까. 네. 어쨌든 이 한병희 씨는 이 영농조합, 사실 이게 영농조합을 만드는 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잖아요. 근데 지난번에도 보도 때도 저희가 뭐 그 등기부등본 다 전수조사해서 추적하면서 한병희 씨가 옛날에 살던 그 주소지로 돼 있던 집에 가보니까 형님이 살고 있고 그 형님은 거기 이제 감사로 있으셨는데 나는 잘 모른다 뭐 이런 얘기 하셨었고 한병희 씨는 사실 뭐 지금 어떤지 다시 확인은 못했지만 서울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고 그러니까 영농조합을 사실 이렇게 대표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 물음표가 찍히는 부분인데 김성교가 해줘서 뭔가 서울에 있는 분이 양평에 내려와서 사업을 시작했고 그리고 그 양평의 유일한 브랜드 에크미포크로 이제 장사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예, 그 로컬푸드가 입점해서 또 월세도 내면서 거기서 또 물건을 팔아주고 네. 그 수익은 또 한병희 씨가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로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고 막 이런 구조인 겁니다. 그 당시에 한병희 씨의 형은 그 당시에 이 한병희 씨가 그 돌아가신 정동균 전 군수 건물도 본인이 이제 인수해서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병희 씨 형은 정동균 전 군수의 뭐 건물을 사면서 양평에서 사업을 시작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었지만 사실 등기부등본을 다 하나하나 이렇게 그 분석해 보면 그게 아니라 그때 이 에크미포크 그 관계자, 네, 그분이 얘기한 김성규가 불러서 온 거다라는 이제 발언이 훨씬 합리적으로 이제 보이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만 있는 게 아니었고, 한병희 씨 이제 딸이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네. 다문이에 있는데 굉장히 크고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양평군 돌봄센터가 또 입주해 있죠. 네. 그래서 이 군에서 이제 월 160만 원씩 주면서 이제 입주를 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양평군에서는 다른 데도 알아봤지만 뭐 입주 조건도 그렇고 뭐 이런 것들이 가장 좋았기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당시에도 왜 하필 여기에 입주하느냐 다른 더 좋은 데도 많다라는 문제를 여현정 군 의원이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뭐 양평에서 온갖 그 특혜 지원은 요구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네. 양평군 브랜드로 이제 돼지고기 사실상 독점 유통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양평군의 고유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게끔 한병희 씨한테 허락을 해준 사람이 이제 김선교 의원이 네. 양평군 수시자에 했던. 그렇죠. 그리고 이 한병희 씨랑 그 부인이 또 다문이에 또 이렇게 아주 소규모지만 그 농지였던 지금 이제 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궁금한 거죠. 왜 농사도 짓지 않는 한병희 씨 부부가 이 농지였던 곳을 소유하고 있었을까? 근데 이게 뭐 언제부터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던 건지 지금은 그 토지 문서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거든요. 관련 자료가 이제 리셋이 됐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제가 그 동사무소까지 찾아가서 과거 정보를 좀 알고 싶었지만 이런 것도 다 과거 정보가 좀
없어진 상태? 뭐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의심스러운 이것도 그런 정황이고, 한명희 씨는 뭐 이런 거 문제될 거 없고 별거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했지만 아직 저희는 궁금합니다. 네. 네. 그리고 한병희 씨와 제가 과거에 그래서 몇 차례 통화를 했었어요. 그리고 한 번은 한 30분 넘게 굉장히 길게 통화를 했었고, 여러 가지 질문하는 중에 제가 골프 얘기를 질문을 했었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때 어떻게 답했었는지 들어보시죠. 한번 들어보시죠. 네. 사장님이 지금 도드람 대리점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예. 네. 도드람 입장에서는 왜 굳이 그렇게 하는 걸까요? 도드람이요. 네. 전국의 각 지역마다 대리점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 중에 하나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래서 어쨌든 양평군 지원을 받고 양평포크 영농조합 냈지만 거기에 주식회사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전혀 이제 문제 없다 이렇게 전혀 문제가 말씀이시죠? 예. 예, 그 사실 영농조합 같은 경우는 세무조사도 강하게 네. 받을 수 있잖아요. 예. 혹시 뭐 햄브릿 FS로 뭔가 선거자금이나 이런 거 활용하신 적은 없으세요? 그런 거 지금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 그런 거가 있어요. 아니 사장님께서 네. 선거철이 되면 고깃집에서 고기도 네. 많이 사주시고 그런다는 네. 얘기를 들었어요. 아 그래요? 그 뭐 소문이야 뭔 소문이 없겠습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많이 사주시고 그거는 그냥 예산일이라고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김성교 의원이랑 같이 골프는 왜 이렇게 자주 치세요? 무슨 골프를 자주 쳐요? 골프 자주 치러 다니시요 그 아유. 골프협회 회장님이시기도 하잖아요. 예? 골프협회 회장님이시고 골프 자주 치시던데요? 아니야 그런 거 없어요. 같이 치시잖아요. 아니야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 뭐 어디서 무슨 얘기를 들으셨는지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기자님이 저한테 요구 뭐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운동 중에 골프를 못 치고 있는데. 지금도 골프장이시군요. 예. 소리 안 들리세요? 예. 제가 좀 가는 기가 어두워서 골프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말씀하신 거 좀 정리하자면 김성교 의원이랑 특별한 뭐 이런 건 없고 그냥 알고 지내는 사이다. 그리고 선거 때 좀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유세는 했다. 이 말씀이신 거고요. 유세를 했다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용문에서 유세라고 해서 박수 치러 가고 이런 거를 했지만 따로 제가 다니고 이렇게 하는 건 없다고요. 저도 사업해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근데 같이 측근해서 막 다니신 건 아니에요? 아니 같이 살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또? 예? 같이 살았다는 사람은 없어요 혹시? 같이 살았다고 그런 사람은 네. 없어요. 네, 그런 건 없고요. 그렇게 저도 그렇게 누가 음해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요. 기자님 골프 안 하세요? 예? 골프 칠 줄 모르세요? 예, 저 골프 못 쳐요. 아니 근데 이거 지금 골프 치는데 나 이거 한 홀을 못 치고 있는데 이거 접대하러 왔는데. 누구 뭐 중요한 이거는 분 아니잖아요. 접대하러 오셨어요? 예? 중요한 분 접대하러 오셨어요? 그럼 나중에 제가 한 번 더 전화 드릴게요. 모임에서 왔어요 모임에. 모임에서 네네네. 예. 이게 작년 5월에 이제 통화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때도 골프 치고 있네요. 접대하거든요. 골프 김성규랑 친적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근데 이때도 골프장에서 전화를 받는 거였고 그때도 접대하고 있었고 네. 그리고 지금 사실 접대하고. 많은 분들이 도드람이 문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도드람이 문제라는 것까지는 아직 그것까지 가기는 좀 어렵고요. 도드람은 그냥 대리점 하나 내준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사람들의 어떤 사업 구조라든지 김성교와 이렇게 가깝게 지내면서 특혜를 받으면서 네 그렇게 함께하고 있는데 의심스럽다 우리는 이런 것들인 거고요. 자, 그리고 제가 사실 어제 그래서 이 관련자분들한테 다 전화를 했단 말이에요. 김성교 의원 전화 안 받아, 한명희 씨 전화 안 받아, 부인도 안 받아, 그리고 그 한 명 중에 또 한 명이 김수환 민주평소 양평군 협의 회장 네, 이분이 있었잖아요. 네. 이분도 제가 여러 번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안 받다가 7시쯤에 받은 거예요.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갑자기 스피커폰으로 열려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전화를 받았는데 네. 권지현 기자하고 통화를 하는지 좀 불확실한 상태가 이어졌다는 거죠? 아니 저는 스피커폰으로 몇 명과 같이 통화하는 느낌이었는데요. 여러 명과 전화를 걸었는데 본인이 이제 스피커폰을 켜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까지 이제 그 대화에 뭐 이렇게 참여하면서 저는 그렇게 받아들여서 한번 알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들어보시죠. 여보세요. 김수환 회장님. 아이고. 예, 회장님 안녕하세요. 새끼 또 전화해네. 예, 회장님 안녕하세요. 아니, 내가 여기까지 해서 받을 일은 없는데,
지금 몇 시야? 지금 이 시간에 회의 9시에도 와요. 여보세요? 회장님. 이런 방법이 있어. 그래, 뭐. 아니 이런 방법이 있어. 그런데 정확히 하잖아. 뭐 이런 전화가 이 시간에 무슨 이런 전화가 아니야, 받지 마세요. 아유, 집에요. 예. 여보세요? 회장님. 여기요. 예, 회장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회장님. 여기요. 네, 안녕하세요, 회장님. 여보세요? 안 들리세요? 네. 무슨 상황인가요, 저게? 여러분이 한번 추측해 보십시오. 네. 이상한 상황이에요. 네. 전화했는데. 집요해요, 예. 이거 참 무슨 말인가요? 그리고 전화해놓고. 이 땡땡 또 전화하네? 예. 그 옆에 그 한병희 이상한데요? 씨나 그 옆에 계신 목소리가 제가 통화를 했던 그분 같아요. 한땡땡 씨. 그렇죠. 네. 딱 그분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김소환 씨는 이제 아마 이제 권지영 기자하고 처음 통화를 했고 네. 누구냐고 물어보니까 권지영 기자라고 하니까 그 얘기를 옆에서 전에 들었던 이제 그 한병희가 그 친구 아주 집요하다. 밤 9시에도 전화 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스피커폰으로 그 자기가 한 게 이제 다 들리는 줄 몰랐던 것 같으네요, 보니까.